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다우는 0.55% 올랐고요. 나스닥은 0.23%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우 나스닥이 전부 다 1%대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저께 시간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죠. 또 3분기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UBS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한 5억 불 차이로 넘지 못했죠. 엔비디아가 제시한 것은 325억 불 정도 됐는데 UBS가 제시한 건 330억 불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다 블랙의 출시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시간에서 1.4% 정도 빠졌다가 낙폭을 거의 다 줄이고 끝났어요. 그때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6%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막 2% 안짝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본자에 갔는데요. 엔비디아는 6.4% 또 빠집니다. 그러면 주당 120달러를 일단 무너뜨렸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투자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고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번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다. 다음도 실적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성장하는 어떤 게 매 분기 성장하는 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게 원래 그 첫 번째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 한 3, 4분기 딱 지나면 이게 꺾입니다. 그러면서 투자가들도 약간 등을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엔비디아 CF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 그러니까 AI를 위해서 64조 원 지원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시장을 좀 흔들어내는 게 아니냐. 델 컴퓨터 같은 경우 시간에서 한 8%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거꾸로. 그렇지만 미니 선물에는 영향을 덜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3위권 안에 들어있는 거고 델은 한참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선물이 0.2% 정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우지수만큼은 25번째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신했기 때문에 일단은 의미가 상당히 좀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지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요.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리비아가 산유량을 150만 배럴 정도를 감량한다 그러죠. 감산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약간 상승한 모습이 있고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의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으니까 엔비디아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버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표에 있습니다. 미국이 2분기 국내 총생산을 발표했는데요. 성장률 잠정치가 3.0%였습니다. 속보치가 2.8%였고요. 확정치는 말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확정치를 봐야 되겠지만 속보치보다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 강하다. 이런 느낌을 줬고요.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나왔는데 2,000건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견조하다는 얘기죠. 완전히 신규 실업 이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다면 이게 또 주가 하락 이슈가 될 텐데 한 2,000건밖에 안 줄으니까 고용은 괜찮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상치가 23만 2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건 정도 줄은 거고요. 전주 대비 2,000건이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도 이상 없고, 그렇죠? 고용도 나쁘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우는 끌어올렸죠. 그렇지만 나스닥은 엔비디아 영향으로 하락한 상황이 됐다. 이런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죠. 다우는 일봉인데요. 장중한 때 1%가 올랐습니다. 1%. 그러면서 이 지난번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이 고점에 대한 쌍봉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일단 넘어섰습니다. 회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넘어선 걸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장중한 때 1.3% 올랐다가 마이너스 0.44%까지 밀렸죠. 이게 엔비디아 다 영향이죠. 그럼 밀렸다가 지금 0.2%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에는 엔비디아를 좀 봐야겠죠.
엔비디아가 네, 6%.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 저점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유가는 시리아의 감산, 그렇죠? 그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유가는 그래도 이틀 빠지고 올라왔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만 요 라인 선을 그어놨죠. 이게 오래전에 그어놓은 선입니다. 한 6, 7개월 전에 그어놓은 선인데 여기를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커질 확률이 높고 여기를 안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안 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8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 9월입니다. 9월에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지만 시장은 또 횡보 가능성도 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가 어저께 17만원 깨졌습니다. 17만, 16만 9,700원. 장중한 때 17만원을 회복해서 17만 1,700원 정도까지는 버텼는데요. 무너졌습니다. 근데 반도체들이 이 삼성전자도 어저께 3% 빠졌죠. 삼성전자 3%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3%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윗골에 만들어졌다가 지금 밀렸는데 지금 하이닉스 삼성이 똑같죠. 이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을 좋으면서 HBM 수요는 견조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지만 이 완성 회사가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어떤 겁니까? 이 공급 업체들도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하이닉스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저녁 때 나온 뉴스 중에 D램 미세공장 1개를 3개로 첫 돌파했다. 그래서 10나노급 6세대 DDR5 D램 3발 성공했다 이러는데요. 이 D램은 삼성이 강조하는데 삼성전자도 못 만든 걸 하이닉스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하이닉스의 재평가 가능성 이게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하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로 뺐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외국인이 그 코스피를 팔았지만 2차전지만 샀다. 그래서 어제 2차전지 올랐죠. 2차전지 올랐습니다. 2차전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엔비디아 어저께 영향을 받아서 미리 맞았기 때문에 추가로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새로운 이슈가 형성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는 이제 이 갈 종목이 막 제한돼 있어요. 못 가는 종목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갈 수 있는 종목들 보면은 뭐 방산주, 그렇죠? 뭐 2차 전지 요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반도체가 지금 요번에 조금 기회를 주는지. 그 다음에 요즘 딥페이크 아주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게 또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솔직히 말하면 개인들은 100% 다 물립니다. 100% 물리고 또 종목을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급등 준 종목 중에서 18개는 그 다음날 다 급락입니다. 한두 개만 뭐 버티는 그런 상황이라 잘못 잡으면 손실이 커지는 그런 상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외국인 매도세 하는데 2,000년 샀다 그랬는데요. 이 외국인 매도세가 어저께도 5거래를 연속으로 매도하면 이렇게 되면 추세적인 매도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NK 트레이드 자금일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못 팔았던 거 이번에 올려오면서 파는 돈, 나가야 될 필연적인 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또 감행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6거래 연속 매도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매도가 나오면 이제 이거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9월달 횡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잖아요. 다우가 고점을 치고 갔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해버리면 서로 자금이 다른 겁니다. 엔켈이 자금 나가고 롱폰 따로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어떤 수급 형태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